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쟁 자체만큼은 참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차피 투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불장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느 정도 또 정화작용이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말입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도 공략하고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은 눌리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 포인트로다가 모니터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훨씬 더 강하죠. 글쎄요, 저는 미국이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또 중동 평화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전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벌어진 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잘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크게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대응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말하면 조금씩 다 오버슈팅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과거의 경험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국제적인 전쟁들이 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만 통계치만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투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벌어지게 되어져 있고 항상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잘하면 우리는 또 좋은 또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장이 잘 안 좋을 때, 그럴 때 잘하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가거나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잘 활용해 나가는 것들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장 자금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단이 좀 막혀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건전하게 어떻게 돼요? 하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제가 뭐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건 알고 미리 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뉴스는 계속 돌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방산주 같은 경우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거 따라가는 것들은 트레이딩이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에서도 뭐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채널하고 속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략을 하고 싶었던 종목들, 공략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예,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것으로 전이 이전해 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순환 매매가 상당히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방은 6천 넘어서면서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디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예측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뭐, 더가 도와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천 넘어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5천 넘어서도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눌림이 들어왔을 땐 공략을 한다.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두 가지 팩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이 지금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멈춰지는 구간.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빅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참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2부 시간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MSCI 정기 리밸런싱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28%대에서 지금 23%대로다가 비중을 축소시켰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25%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2, 3% 정도는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다 2분기에도 1분기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반과 반 사이죠. 왜 그런데 정기 리뷰가 보통 이렇게 2월 달, 5월 달에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5월 달 장에 별로 좋지 않으면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MSCI 정기 리밸런싱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잘 무사히 넘어갔고요.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드려보면 하이닉스가 비중이 축소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영향도 당연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22이동 평균선 이 자리 정도 되면 비중을 롱숏 게임으로 그러니까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2동 평균선 근처, 이게 11선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또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비중 확대 준비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 쪽은 SK 하이닉스는 제가 롱숏 개념으로 중간에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플레이를 좀 즐겨 나가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까? 예,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원 아래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글쎄요, 저기 95만 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해주면서 잘 관리를 또 해주면서 가면 또 이렇게 좋은 또 기본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SK 목표주가 상향 이런 부분들도 국내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분 충분히 참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크게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것도 있어요. 1월달, 2월달 그 수출입 동향을 좀 체크해 봤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165% 정도의 상향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5% 정도의 증가분이 있었어요.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그 부분들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틀림없겠습니다. 거기에 뭐 영업이익률 좋은 SK 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률 나오는 것들, 영업 30조가 좀 넘어가는 걸로 목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 수차, 그러니까 2월 달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PR,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브레이크 타임임에 틀림없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월 달까지 가는 과정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들이죠. APR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플레이를 했었죠. 1월 달 같은 경우. 지난달이 아니군요. 이제 2달 전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뭔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이제 회원 매출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존 이런 데서도 꽤 괜찮은 이익 기여도가 높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미국 온라인에서 일단은 회원 전용으로 다 판매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프라인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럽에서는 B2C 이쪽 확장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APR이 진출할 곳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유럽하고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온라인으로부터 오프라인.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진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APR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APR에 대해서 좀 전반기죠. 조금 네거티브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더 우리가 밸류를 좀 더 윗단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애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하고 이 숫자하고 앞자리가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1분기 나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때 구간은 비수기이기도 하고 재고 정리도 해야 돼요. 자, 그럼 신제품 같은 경우 다시 출시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 또 적극적인 또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영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자리가 박혀 있다는 건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건 뭘까라고 목표가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지금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4만 원까지 놓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은 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매크로 영향이겠죠. 자, 그럼 조정 시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깔고 가는 거고 또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선 성수기가 진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인지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같은 요 구간이 사실 조금 슈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요. 지난주 상태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 구간에서 수익을 좀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 구간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었는데, 뭐 다시 눌림 들어오면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27만 5천 원부터 해서 대략 보면 지금 한 28만 원, 뭐 이 정도, 사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당연히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업사이드가 보통 지금 3분기까지 보게 되면 40만 원 정도니까 아직도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으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플레이할 수 있는 관점을 좀 유지하고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실리콘2도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요. 달바 글로벌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장품 관련된 건 많은 종목들 거래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스맥스, 달바 글로벌, APR, 그리고 실리콘2 이 정도만 가지고 플레이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신성이엔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공정 부분에서 확대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어디요? 클리닝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수주를 받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영업이익이 실현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받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언젠가 또 한 번 더 모멘텀을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또 설비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양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돼요? 공장에 대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신규 라인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낮은 구간에만 매수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한다? 예, 모멘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자, 이럴 때 공략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의 성향을 갖다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와 유사한 거 있잖아요. 신성 ST 같은 경우도 설비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신성 ST도 뭐예요? 쌀 때만 매수하자 이런 제가 기본적인 지론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 종목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시면 아 이런 종목들은 대세 상승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을 두고 충분히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공략해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 구조는 계속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적어도 2028년까지는 설비 이런 것들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왜냐면 일미 클리는 같은 경우는 설계해본 사람이 그죠. 뭐 스펙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뭐 그저 해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해외에 이거 수요가 엄청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가이던스는 상당히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주가 목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1분기 중에 고점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선반영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공략만 해주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YY 대비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잡는 것인가 그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원래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올라갈까라고 생각 그렇지 않다. 여기 매물대에서 부딪혀주고 다시 눌림이 들어온다. 사실 오늘 뭐 매크로가 다시 눌림 들어오게 되면 여기보다 좀 더 아래쪽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라인인데요. 이게 스몰캡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자리 아니면 공략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사면 뭐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이거 뭐 몇천 주씩 사기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또 소주가 보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종목 갖고 나는 야 오늘도 수익도 많이 낼 거야. 아니 제가 가끔 가다가 소주값 보는 거 몇 개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S랩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뭐 조금 더 높은 구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1차적인 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매수 잡아두고요. 아래쪽에 열리게 되면 하방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방 열어놨을 때 다시 한 번 떨어지면 쫄지 마시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매수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아래쪽에 들어가면 한 세 번, 두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평단 조절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자리에서 움직이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정세를 좀 봐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치 보기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잡아두고 눈치를 봐야지 안 잡아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요 수익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동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저도 SL 거래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SL 거래는 만족스럽지 않은 주가 위치입니다. 조금 더 어떤 사유든 무엇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높은 거에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내려오면 매수 들어올 거 여기 들어와도 쫄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봐야 되는 기술적인 기본적인 자리는 이 자리지. 여기까지 근데 기회를 줄 것 같냐라고 생각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 있을 거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에서 상장까지는 계속 갈 거고, 최근에 또 전쟁 이슈가 또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인공위성 데이터 가지고 송신하고 통신하고 이러는 것들 내용들이 또 엄청나게 또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 아마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0% 비중 들어간 거는 우리가 초병분한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주면 뭐 그거대로 먹으면 되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뭐합니까? 평단 조절하면서 비중 확대 정리를 좀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시그널 나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자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시그널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 아주 워스트하면 이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기회를 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18,000원에서 지금 2만 원, 1,000원 뭐 이 정도 사이의 구간에서는 평단 조절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좀 드리블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어떤 글쎄요, 중동에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던 게 다시 돌지 않겠습니까?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던 놈들이 다시 올라갈 거. 그러면 그 1월 달, 2월 달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저도 원전도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이 빠지질 않네요.
자,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시 1, 2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눌리고 나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은 지금 현금 비중이 여유가 많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아마 현금 비중 같은 경우 적어도 4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게 정상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좀 더 무리하신 분도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현금 비중을 30% 이상 유지시키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이 안 좋았을 때 현금 동원력을 크게 발휘시키면서 장이 안 좋을 때 또 일을 잘하면 또 큰 돈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비중 확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하고 평단 관리하면서 또 잘 진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페타 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먹을 건 먹자. 그래서 아마 좀 낮게 수익 나신 분들은 한 7%, 높게 나신 분들은 그래도 한 12%까지 그 사이에서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요. 뭐 다른 것도 하면 되고요. 또 심택 살리기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 못했던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면서 준비를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안 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SK 하이닉스를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벌써 여러분들 눈치 있으신 분들은 다 잡으셨을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